여러분도 유튜브에서 뭐 스마트 스토어로 월 몇천 벌었다, 쿠팡에서 매출 뭐 몇 억 나왔다, 이런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온라인 판매라는 게 엄밀히 무자본 창업은 아니죠. 그러면 가진 게 진짜 시간하고 몸땡이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무자본 창업이라는 거는 없는 거냐.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보다 보니까 온라인 대행사라는 사업이 진짜 딱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머니테이커란 분이 어떤 주부분을 데려다가 이거를 가르쳐 가지고 실제로 이게 돈을 버는 다마고찌를 했는데 바로 수익이 나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되는구나. 이거는 진짜 나도 좀 배워봐야겠다. 월 1,000만 원은 너무 좀 어물쩡설인 것 같고, 한 월 100만 원 열심히 한다 그러면 월 100만 원 수익까지 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 보면 될까요? 이거를 그냥 딱 수학적으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체험단을 한 달에 20만 원은 저는 받을 수 있다 생각해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5명의 광고 주면 그냥 100만 원이 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다음에 만나기 전까지 미션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말했던 지인, 비지인 체크해서 시도한다.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도 괜찮아. 시도한다. 이거 한 군데만 시도해도 돼요? 당연하죠. 한 군데만 시도해야 돼요. 이건 진짜 찐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이것도 못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상 처음으로 제가 오프라인 영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마고찌니까 너는 괜찮겠지?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온라인 판매 외에는 사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제가 미팅을 하는 장소.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저를 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 제가 써서 왔는데요. 네네. 그냥 모집해보고 네네. 도저히 안 보인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큰 소리를 못 내겠네. 지금 직원들 다 일하고 있어가지고. 마케팅 사업을 시작해갖고 1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일단 돈 받은 것부터 인증하겠습니다. 인터넷 뱅킹이고요. 또 보면은 부가세까지 해서 이제 계산서 발행해드려야 되니까 165만 원. 지난번에 찾아갔던 철거업체 대표님이 150만 원 세 달치 보내주셔가지고 입금이 됐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 블록으로 150만 원 벌었다. 또 거래처도 많이 늘려가지고 이 150만 원이 1,500이 되게 하고 3,000이 되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일단 한번 성과를 말씀 주시면 저희 보시는 분들이 딱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되는지. 일단 미션이 뭐였었냐면 체험단 2곳을 이제 10명씩 해가지고 완료하는 거. 네네. 저는 바버샵하고 카페. 그거는 10건 다 완료했습니다. 오케이. 다 상위 노출시켰고, 그래서 대표님들도 만족하셨고, 뭐 하여간 고맙다는 얘기를 가끔 맞네요. 또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이거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까요? 네. 서강대 카페. 이 키워드 잡았다고요? 여기 있다. 제가 한창 했을 때만 해도 네. 스마트 블록이 좀 잡혀 있었거든요. 네네. 더 많이, 더 세세하게.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서강대학 카페에 지금 있다는 거 이렇게. 네네네. 5월달에 하신 게. 네, 이게 작업한 거죠. 이 정도만 해도 사실 굉장히 잘해주신 거거든요. 네. 이분이 그 은혜 잊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바버샵 대표님은 체감하셨대요. 바버샵은 볼까요? 이거 1등. 와, 이러면 그쵸. 2등도 2등도 되게 잘하신 게 또 여기 이거 썸네일 되게 잘 잡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러면 네. 먼저 눌러요. 네네. 이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아마 유튜브 썸네일한테 좀 네, 그죠. 아무래도 사람 손이 강해졌으니까. 굉장히 지금 잘하셨고 여기 경쟁력이 있다. 딴 거에 비해서도. 처음 하는 거니까 네. 나 무조건 이거 상여노출 시킨다. 그래가지고 일단 최적 4 이상 되는 분한테 컨택을 했고, 오픈 채팅방 네. 거기는 좀 아무래도 좀 지수가 낮은 분들이 많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이런 저희 지역 바버샵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네. 블로그들한테 일일이 제가 댓글을 남겼어요. 이거 품을 좀 드렸네요. 이거 좀 드렸죠. 왜냐면 대표님 또 면도 좀 있고. 감사합니다. 마포구에 있는 이런 헤어 관련한 사람을 내가 40명만 한다. 그러면 머리 자라는데 2달은 걸리니까 계속 돌려가면서. 계속 돌려가는 거죠. 그러네. 광고비도 하나도 안 들고 그러면. 그래서 되게 좋은 방법을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열심히는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가능성은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광고 대행업이라는 걸 잘 세팅을 하면은 하나의 사업으로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일단 요거는 좀 마음에 들게, 제가 생각해도 좀 마음에 들게 됐고, 그 다음에 브랜드 블로그. 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우여곡절도 많고. 그 누구냐 그 철거는. 네, 철거. 힘들었어. 진짜. 드릴 얘기 많습니다. 그 지인의 지인. 오케이.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최적 2에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그죠? 근데 아니, 준이. 준이. 그 뒤에 제가 글을 30개 썼거든요. 계약이 30개로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열심히 썼는데, 그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지수가. 근데 안 컸다 블로그가. 네, 그죠. 블로그가 안 컸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거 뭐가 문제, 왜 안 컸는지. 저도 블로그 오래 했지만 이렇게 안 크는 거 처음 봤는데. 네. 저는 뭐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보성 글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쓰신다고 쓰셨어요. 블로그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서 너무 그런 작업들이 홍보성으로 짙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광고주한테 처음에 얘기를 해요. 아 대표님 이거 저희 브랜드 보려고 저희가 3개월은 최소한 봐야 됩니다. 저희가 한 달 정도는 정말 좋은 양질의 정보를 쌓을게요. 아예 대놓고 말하고 이때는 홍보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준체 2가 준체 3 글마다 3.5 이 정도까지 올라가요. 네. 그 다음에 홍보를 이제 한두 개씩 해서 점점 홍보를 많이 빨거든요. 네. 사진은 일단 거기서 찍은 사진. 네, 그분이 주신 걸로 그 수밖에 없으니까. 사진 문제 전혀 없고. 네, 말씀하신 대로 스터디 해가지고. 스튜디오도 잘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빨리빨리 넘기면서 항상 소비자 입장 생각하잖아요. 네네. 이거 진짜 내가 철거 맡겨도 되는 건가? 네. 근데 그런 걸 굉장히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네. 누락이 단체로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굉장히 조심해요. 이게 예민하단 말이에요 블로그가. 네네. 특히 초반에는 혹시 주신 사진을 2번씩 쓰고 이러진 않죠. 예를 들면 이 사진이 있으면 네. 딴 데 쓰고 이러진 않죠. 어산에 썼는데. 진짜? 네. 아니요. 그냥. 아 그럼 안 돼요 진짜. 진짜 아니 안 돼 큰일 나요. 오, 이 멘트에 맞는 사진이 너무 다양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럼 이 사진을 잘랐어야 돼요. 아니면 명도체도 바꿔야 돼. 무조건이에요 이건. 근데 그거 매번 자르는 건 조금씩 손 댔었어요. 그러면 얘를 그냥 쓰지 않고 뭐 이렇게 예. 잘라. 그럼 됐어요. 그럼 돼요. 근데 그 자르는 행위를 포토샵에서 하거나 아니면 이거 에디터가 있잖아요. 사진을. 상관없어요. 그거 여기서라도 자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효 이미지로 잡히고 이런 거는 다른 포스팅에다가 쓴 거를 그냥 그대로 쓰면은 그렇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저희는 무효 이미지 이런 말보다는 유사 문서로 잡히는 걸 이제 무서워해요. 유사 문서로 잡히는 게 유사 글과 유사 사진인데 사진 쪽이 더 지금 좋지 않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사진을 쓸 때 일단은 무조건 다른 사진 쓰는 게 원칙이고 기존에 있던 사진을 잘라서 쓰는 것보다는 그냥 새 사진을 쓰는 걸 더 저희는 선호해요.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기존 사진을 잘랐을 때는 언제냐? 없는 경우. 반드시 써야 되는 사진이 없는 경우. 근데 그것도 반복을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유사하지 않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누락이 된 게 왜 누락이 됐을까 했을 땐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표님 대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뭘 가져왔다 해서 누락이 됐다면 바로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닌 경우면 이제 아까 이런 사진을 써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링크를 넣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위태위태했는데 그럴 때 자꾸 비슷한 이미지를 써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정보성 글을 쓸 때는 그런 걸 다 배제시키고 정말 글을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서 단단해지면 그때부터는 솔직히 이런 것들을 사진을 좀 쓰고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개인 블로그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뭐 어지간한 거 해도 막 문제 안 생기잖아요. 생기죠. 네.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재밌는 걸 보는데 얘랑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차이 날까요? 46과 2는? 그 비내력벽 저거 있잖아요. 그 철거 키워드 중에서 제일 조회수 높더라고요. 그러면 볼까요? 검색력이 굉장히 잘 잡았죠. 네. 90%예요.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잘 잡으신 거예요. 네. 근데 혹시 대부분 네이버로 잡으셨죠? 네. 이것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근데 하루만 보면 불안하니까 주간으로 볼게요. 주간으로 봤을 때 좀 떨어지긴 했지만 네. 70%가 넘어가요. 사이트 유입도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그건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월간으로 봐서 좀 더 떨어지지만 그래 70%가 넘는 게 네. 잘하신 거고. 근데 저는 이걸 꼭 한 번씩 체크를 해봐요. 네. 봤을 때 보면은 기타가 많잖아요. 기타가 뭐가 있을까? 또 이렇게 좀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처리도 있고. 근데 지금 트래픽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키워드가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나중에 키워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런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볼까요? 저희는 요것도 봐요. 요거는 트래픽이 그래도 하루에 한 300,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00 정도 나왔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많이 뽑아내기도 해요. 상세 유입 경로 봐가지고 네. 생각지도 못한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음. 난 키워드를 안 잡았는데 잡힌 것들.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동탄 아파트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동탄 쪽에서 뭔가 키워드가 좀 있네 해가지고 그쪽으로 잡기도 하고 한 번씩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해요. 이런 거 보면서. 네. 그런 리뷰를 좀 드렸네, 제가. 쓰느라고 바빴어요. 사실. 그쵸 그쵸. 한 달 지나면은 이런 작업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근데 대표님이 연락이 안 됩니다. 자꾸 해외에 가시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광고주분의 적극적인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저희는 그 사업을 서포트해 주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스토리라든지 컨텐츠에 대해서 광고주분이 많이 줘야 되는 게 사실인데 네. 나 카톡을 보니까 대표님 5줄 쓰면 3글자와 그렇게 되면 저희도 되게 어려워요. 네. 그 보통 이러면 정리하시는 거죠. 이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물어보는 스타일이에요. 대표님 좀 저희 광고 해야 되는데 혹시 뭐 어려운 사항이 있으세요? 물어보시거나 대표분들 이런 게 있어요. 광고를 맡겼는데 B가 너무 잘 돼. B가 이제 약간 그래 네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좀 흥미가 없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 경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게 성장을 생각보다 안 한 거는 그리고 조회수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안 나온 거는 첫 번째, 네. 정보성 글을 쓸 때는 진짜 정보를 준다 생각으로 해야 돼요. 네네. 홍보를 1도 안 넣으려고 해요, 저희는. 네네. 그러려면은 정보성 글을 충실하게 썼다.
키워드도 뭐 지역 키워드 다 없어요, 솔직히. 아 그런 것까지도 진짜 아니, 정보. 퓨어하게. 네, 퓨어하게. 저희 그거 실수한 것 같아요. 저 처음에 지역 키워드 좀 잡아보려고 네. 용인, 인천 막 넣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인테리어를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네네. 추천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보시는 분 중에 아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처음부터 지역 키워드하고 광고 바로 때려도 된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블로그 안전하게 키워야 되니까 저희는 처음에 정보성 글 쓰자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성 글 쓰는 지역 다 빼고 딱 이런 느낌. 아파트 리모델링 가격 철거 비용은 하고 네. 키워드도 엄청 작은 걸로 네네. 디테일하게 사고 안에는 진짜 정보만 써요. 그 작업을 한 몇 개 정도 하시나요? 처음에 몇 개? 조공을 딱 10개 조공하게 받치고 10개 정도 하고 근데 그렇게 쓸 때 이제 블로그가 큰 게 보여요. 체류 시간도 좀 늘어나고 사람들이 왔을 때 좀 뭐라고 조회수도 좀씩 늘어난다. 그럴 때 한 개씩 던져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업체다. 그러면서 괜찮으면 지역도 조금 넣고 나중에 되면 솔직히 준 4, 5 정도 되면요 지역 넣고 해도 아무 이상 어지간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굳이 나중에 먹을 밥을 지금 네네 급하게 준 해요. 이때 아기 때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좀 그런 게 좀 너무 의도가 빨리 들어갔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업종이라는 것도 좀 중요해요. 인테리어나 말씀드릴게요. 인테리어, 철거 이런 것들은 정보성이 아닌 홍보성으로 쓰기가 참 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로그 키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이나 세무사님 건요 정보 쓸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냥 그 자체가 정보잖아요. 세무 법률 자체가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홍보성 글을 쓸 때도 네. 안에 정보가 많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네. 우리 업체 홍보가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나락을 안 가요. 쉬워요. 정보와 홍보가 약간 구분짓기가 애매한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하실 때 더 마음 편안하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더 편안하게 하시고 저희가 느끼기에 홍보가 느껴지는 이런 것들은 애초에 관리하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블로그는 많이 써보셨지만 또 이런 브랜드 블로그를 광고로 받는 것도 처음일 그쵸, 수 있으니까 그쵸. 지금 하실 업종이라면 좀 인테리어랑 철거 말고 아예 하실 거면은 조금 더 일반적인 것들 예를 들면은 뭐 세무사 괜찮은 거예요. 세무사님, 너무 괜찮아. 노무사님, 행정사님 이런 쪽으로 더 가보는 걸 좀 네, 추천을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세무나 노무는 제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쵸. 아주 기본의 상식은 또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B2C잖아요. 네. 바로바로 피드백이 와요. 네네. 내가 양도소득 쓰니까 지금 양도소득세로 어떤 분이 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피드백을 못 받으니까 되게 그렇죠. 하는 맛이 안 나더라고요. 맛이 안 나죠. 네, 연락도 안 되고. 원래 보통은 그렇게 해서 막 계약됐습니다. 막 문의가 많이 늘어났어. 이런 걸 보면 서로 기분이 좋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일단 그렇게 해서 글을 지금 35개 정도 썼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션이 뭐냐면은 준 2에서 준 3 한번 가보자. 일단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보통 준 한 5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편안하게 노출을 시킬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준 2를 벗어나고 마무리 좀 짓고 싶었는데 예. 그걸 못 해봤으니까 다음 거 하게 되면 진짜. 네. 그러면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 지금 방문자 수나 이런 게 비정상적인 건 아니죠. 아니죠. 근데 네. 그건 아닌데 조회수도 이거 이웃 작업 하셨어요? 이거 초반에 하고 그 뒤로 못했어요. 지금은 안 한 거잖아요. 네. 안 했는데 이 정도 조회수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물론 1 조회수가 100 아래인 건 좀 아쉽긴 해요. 네. 근데 쌓인 글이라든지 업종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좀 그런 측면은 아쉬워요. 보통 저희가 그래도 1 조회수 2, 300은 나와줘야 되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평균 사용시간 대략 어느 정도로 목표로 해야 되나요? 일단 평균을 넣으면 되는데요. 2분 30초 동안 넣으면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4분이면 굉장히 괜찮아요. 제가 일부러 주간 얼간 보는 거는 조회수가 작으니까 3분도 괜찮아요. 3분 정도 괜찮습니다. 재료 시간이 그러면은 저 정도면은 보통인 거고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글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네 맞아요. 근데 아마 세무사님 거면 더 늘어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네네. 그런 건 더 뭐랄까 양도소득세 폭탄 무섭잖아요. 네, 그렇죠. 더 이렇게. 엄청 꼼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은 되고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보다는 지금 채용자 되게 잘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브랜드 블로그 이 정도 글 쓰시면 되게 잘 쓰신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세일즈에 대한 게 좀 그렇죠, 그렇죠. 맞아. 저한테 원래 제 블로그 대행사 만들어라 그랬죠. 맞아요. 그걸 이제 못 해왔습니다. 그쵸. 사실 온라인 세일즈라면 그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못 하신 게 보시는 분들도 근데 다 동의할 거야. 야 맞아 나도 직장 다녀가지고 네.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는데 근데 우리 광고주가 생각하면 똑같아요. 광고주가 우리한테 100만 원 주고 글 13개 쓰려면 대부분 열심히 쓰거든요. 네. 똑같이 내가 이걸로 해서 100만 원짜리 계약 하나 딴다 생각하면 네. 글 씁니다. 알겠습니다. 쓰겠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제가 어떻게 죽이 되든 밥이 되건 써놓고 담당 세무사님 바치가맹이라도 해가지고 소개받고 네 소개받고 소개받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플레이스도 배워보고 싶기는 한데 그쪽도 그쪽 나름의 세계가 깊잖아요. 또 배우려 그러면은. 그쵸. 플레이스가 진짜 자영업자한테 중요한데 굉장히 깊은 거라서 요건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당분간은 체험단이나 이런 오프라인 쪽 영업장보다는 아까 얘기하셨던 뭐 세무사, 법무사 네, 이런 네. 것처럼
것처럼 네. 전문 직종 브랜드 블로그를 해보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근데 보시는 분들이 딱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전문직 못 가는데. 근데 다마고치님이 하신 것처럼 처음에 일단 체험단 경험해보면 네. 한번 해보니까 좀 그 다음 스텝을 갈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렇게 가시는 걸로 하고 저는 다음 스텝은 이제 전문직 쪽으로. 네,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다음 미션 뭐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미션 1번 첫 번째, 온라인 세일즈를 할 수 있는 블로그를 만들어 보자. 만들어 오기. 두 번째, 한번 가서 전문직분한테 제안을 해보자. 제안해 보기. 네, 성공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 오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팁. 제가 뭐 세무사를 간다. 예를 네. 들면 세무사를 찾아간다. 일단 전문직분들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키워드를 무조건 조사해 가야 돼요. 그냥 똑똑하고 가서 내가 사업자인데요, 뭐 직장인데요 이러지 마시고, 예를 들면 어떤 세무사님은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기장이라든지 뭔가 거기서 원하는 게 있어요. 네. 그건 어딨냐? 그 세무사님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네. 정승효 세무사면 이미 블로그가 무조건 있습니다. 네네. 블로그 없는 곳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썼던 글을 보면 아, 이분이 상속을 중심으로 하는구나. 그럼 상속과 관련된 키워드를 쫙 뽑아서 가져가시겠죠. 저는 이런 키워드를 쓸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거를 그냥 좀 막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난 상속에 관련하면 상속 키워드, 그 엄청 센 키워드를 계속 반복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노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좀 건드려 줘야 돼요. 네네. 어차피 그분은 알고 있어요. 오시는 다마고치님 비롯해서 오시는 분들이 라이센스가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세무사가 아닌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도 돼요.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고 뭐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라는 게 사실 이런 키워드를 공략하겠다라는 계획인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직장인분들은 또 이런 오해를 해요. 내가 갔을 때 저 세무사가 내가 직장인이라서 싫어하면 어떡하지 생각하는데요. 네네. 저희 제자분들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그럼 제가 반대로 말을 해요. 제가 지금 세무사님을 옛날 직장인부터 했던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내가 직장인이 아니든 관심이 아예 없다. 네, 그래서 미리 그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고 네. 적극적으로 문을 두들기되 그분들의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하겠다 맞습니다. 플랜을 가져가라.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 근처에 있는 데부터 하는 게 낫겠죠. 그쵸. 가게도 쉽고 나중에 또 미팅을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또 쉬우니까. 다행히 저희 그 회사가 대응역으로 있는데 대응역이 네. 마포세무서 근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세무사가 엄청 많더라고요. 좋습니다. 근데 한 지역에서 여러 세무사를 하긴 좀 그렇잖아요. 행복한 고민. 일단 한번 네. 타보라.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어떻게든 해가지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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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길었네요 오늘. 아유.